일본의 극우단체, 혐한을 일삼으며 한국을 비난하는 것을 인생의 낙으로 여기며 사는 사람들인데요. 그 혐한 가운데서 우익의 입장을 대변하고 혐한을 주장하던 후루야 스네히라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많이 배우고 똑똑하며 재주도 많고 말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갑자기 우익들의 무식함을 비판하며 돌아섰습니다. 이제는 방송에서 근거 없이 한국을 비판하는 우익들에게 따끔하게 일침을 놓으며 정확한 근거로 반박하는 사람이 된 것인데요. 우익 활동에 앞장서며 그들에게 든든하고 큰 힘이 되었던 그가 왜 변하게 되었는지 오늘은 후루야 스네히라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한국을 싫어한다는 것이 감정적인 문제이다 보니 정확히 몇 년도부터 있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혐한이라는 표현 자체는 2000년대 초반부터 생겼습니다. 이것은 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넷 우익이라는 새로운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인터넷을 나와 방송 등에 출연하기 시작했으며 기존의 나이 많은 일본 우익과 함께 일본 방송에서 한국을 까는 대표들이 됩니다. 후루야 스네히라 역시 2010년 NHK 방송에 극우 청년으로 출연하며 얼굴을 알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 주제로 시민과 대화하는 프로에서 한국과 일본에 대한 주제가 나왔고 그때 참여한 여러 명의 시민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 당시 영상입니다. それを踏まえた上でちょっと僕歴史的な事実だけをちょっとだけ1点だけ整理したいんですけれども、日本とドイツのようにねユダヤ人を虐殺したと言いますけれども、日本人は併合した時に韓国人をホロコーストとかはしておりません。それはちょっと非常に誇張した表現です。ただ併合した時に武力でパルチザンを弾圧したとかそういうことはありますが、それは申し訳ございませんでしたと僕は思います。ただね、当時の日本人はあなたたちが憎くて韓国を併合したんじゃないんですよ。なぜなら当時は植民地のね列強の帝国主義の時代でやむを得ずにやったんですよ。これはね理解してほしいんですよ。だから当時の人が悪いとか思ってないんですよ。しょうがない。それはちょっとアメリカが原爆を落としたの仕方ないよって言われても、それと同じ理屈でじゃあ OK って言えるかどうかっていう話だと思う。それは申し訳ないんだけれども、仕方ないから原爆を落としたのって言われて OK って言えるかどうかって言ったらそれは言えないでしょう。植民地を作っていくっていうのは当時の人は誰でも悪いと思ってないんですね。それに関しては確かに1910年の日韓韓日併合に関して言えばね、そういうイデオロギーが日本を支配してたと。それが武断統治という形で長い植民地時代を作ってきたのは事実です。だけれどもそれは朝鮮半島の人々や時のだらしない政権ではあった、時のだらしない王朝を求めていたのかって言ったら違う。そこからまず問題を解き起こさないとね、あたかも強い友情が弱い者を助けてもっと強い者に対して抵抗するためにこれは併合があったんだというね、全くとんでもない主観につながるよ。いやそんなこと思ってません。いやだからあなたは多分変われないんだよ。そういう主観は変わるとしたらば客観的な事実を積み重ねていくしかないのさ。ね。それは当たり前の話じゃない。だからその時のつまり併合時の1910年の日本のイデオロギーというものはそういう方向に流れていった。国そのものそうなってた。だけど36年間にわたる植民地支配がそれによって肯定されるという考え方は基本的に歴史を語る資格がない。 그는 제1교포 최양일 영화 감독님과 대립하며 주장을 펼치다 신랄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최양일 감독은 다양한 의견을 무시하는 것이 아닌 객관성이 없는 잘못된 지식을 갖고 하는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의 의견을 냅니다. 말하는 분위기가 좋지 않았을 수는 있지만 틀린 말 하나 없는 정확하고 분명한 의견이었습니다. 이 방송 다음 날 일본 신문의 제목들은 최양일 감독이 일본인 청년에게 역사를 말할 자격이 없다라고 말했다며 비난하는 제목이 메인을 장식했습니다. 최양일 감독에게 더 이상 대항하지 못했던 후루야는 그 방송 이후로 확 뜨며 유명해졌습니다. 방송에서 말 잘하는 젊은 우익 세력은 좋은 반응을 얻었으며 그는 여기저기 방송에서 인기를 끌게 되는데요. 혐한 책을 발간하기도 합니다. 혐한 소설은 베스트셀러가 되고 큰 돈이 됩니다. 또한 당시 일본의 극우 단체를 운영하는 사쿠라TV의 사장과 친해지며 극우 단체에서 연설과 선동을 일삼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독도로 여행와 국내 여행을 하고 있다라고 트위터에 글까지 올리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갑자기 극우 세력들을 비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일본에서 주장하는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뭔가 앞뒤가 안 맞는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그는 똑똑했습니다. 극우 세력의 한가운데에서 내 누이에게 깊이 심취해 있었으면서도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파악했고 그것을 알자마자 거침없이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멍청하다, 지적으로 생각이 없다 라며 자신이 일본 넷 우익에게 질린 이유를 말했습니다. 제대로 된 역사를 가르치지 않는 일본에서 잘못된 역사관을 갖고 자란 그는 이제 스스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사에 대해 객관적으로 공부하며 한일의 역사를 알게 되었고 그러면서 뭔가를 깨닫게 되는데요. 그는 자신은 물론 젊은 우익 세력에게 이론적인 지주인 고바야시 요시노리를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극우들에게 높은 영향력을 끼치는 고바야시 요시노리는 일본의 만화가입니다. 만화에 말도 안 되는 자신의 역사관을 집어넣었으며 그 만화를 본 수많은 일본인들은 혐한에 빠졌습니다. 만화를 읽으며 혐한을 키우고 그 만화를 쓴 만화가를 역사 선생님 마냥 받아들이고 있는 일본의 일부 극우 세력들을 보니 그들이 얼마나 무식한 사상으로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 만화책의 내용을 보면 후루야가 왜 처음 영상에서 그런 발언을 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만화책 시리즈 중 신고마니즘 스페셜 전쟁론에서 일본 사람들이 주장하는 졌지만 진 게 아니야 라는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그 말의 내용은 이겁니다. 일본이 전쟁을 한 이유는 서국 제국주의로부터 아시아를 해방시키기 위한 일이었으며 보호하려는 것이었고 결국 전쟁에서 졌지만 아시아인들은 서구로부터 해방되었다. 비록 일본이 미국에게 져서 패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전쟁의 목적인 아시아의 해방은 이루었다. 그것은 우리 일본의 희생 때문이었다. 우리는 졌지만 진 게 아니야 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 자신들의 침략이 얼마나 선하고 의로운 일이었다고 생각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그러니 부끄러운 주장을 하면서도 당당한 모습이었겠지요. 후루야는 2017년 야후에 졌지만 진 게 아니야 이론을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애국 장사라는 책을 발간하기도 합니다. 이 책에서 그는 일본 보수 우익들의 실명을 밝히면서 극우 단체가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가는지 그 세계에서 그가 함께 공유하고 있던 것들을 밝히며 열렬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냥 모르는 척하고 살았다면 편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마도 일본에서 사상을 전향하며 잃은 게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것을 그냥 넘길 수 없었던 그는 방송과 연설에 출연해 탄탄하게 객관적인 지식을 갖고 싸우고 있습니다. 2010년의 영상을 보면 일본은 나쁜 의도가 없었다는 말에 그렇다면 미국이 원폭 투하한 것을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논리로 봐야 하냐라는 다른 일본인의 반대 발언이 나오기도 합니다. 여러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발언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되려 10년이 넘은 지금 일본의 방송들을 보면 이런 분위기는 전혀 없습니다. 대놓고 일본의 극우 세력들이 모여 근거 없는 말들을 쏟아내고 있으며 그들의 발언을 반박하는 분위기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상황에 후루야의 발언들은 대단한 용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진실을 알게 되면서 친한이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꼭 친한이 되지 않았어도 상관없고 자신의 나라이니 일본을 사랑한다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역사관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 반박하고 꾸짖으며 제대로 좀 알고 근거 없는 말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모습을 보면 속이 다 시원해지고 응원하게 됩니다. ちょっとね今聞いてたらすごい間違いだらけのこと皆さんおっしゃるんだけどもね、この根幹はね、日本が朝鮮半島植民統治して申し訳なかった。河野談話、村山談話、これを今の現政権も踏襲してるんです。ところが日本のライトウィングがまさに橋本さんみたいにあれは朝鮮の植民地統治は合法だったからインフラを整備したからいいことやったからなんで恩を知らないで返してくるんだって言うけど、アメリカもスペインもフランスも全部植民地にインフラ投資したんですよ、日本だけじゃない。フランスなんか収奪の対象でしたよ。してます。ハイチにしてます。日本はあなたが知らないだけ。いやいやあなたが知らないだけ。いやいやまあそれでそれでどう何がそれでだからその
植民地支配っていうのはね、確かにインフラは整備してるかもしれないけど、それは世界の潮流だったわけ。アメリカもフィリピンにあった、フランスもハイチにあった、アルジェリアにあった、全部やったけれども、それででもやっぱり悪かったっていうことを、今の内閣ですよ、安倍さんだって言ってるのに、日本のライトウィングが別に橋本さんだって言ってるわけじゃないけれども、いややっぱりあれはよくいいことだったんだとか、だからね、全部だとかひっくり返すからダメなんです。だから全部正しいわけじゃない。もちろんね、不当なところもあったかもわからないけど、ただ全部間違ってたってことでもない。で、さっき誠司さんがね、なんで国際司法裁判所でやったら日本勝つでしょっていうふうに言われたけども、ここ問題なのはね、宮根さん。1965年の日韓請求権協定で払われたお金、ね、あれは植民地支配の賠償ではないんですよ。そうですよ。違うお金、経済関係の清算として払われたわけ。日本は植民地支配、これは合法だっていう考え方だから。だから、あそこでの1965年終わったっていうのは、植民地支配の賠償が払われてないから、韓国はそこをついてきて、今回は植民地支配の慰謝料請求だってことをついてきたわけ。これは国際司法裁判所でやると結論は正直日本が圧勝するとは僕は思えないですよ。ただね、今それをね、日本のライトウィングという人たちがやっぱり朝鮮は合法だったとか、あれは植民地じゃないんだとか、もう散々パラ歴史修正主義を言うから韓国の人は怒るんですよ。そんな右か左かっていう右です。右の問題。いやいや、それは意見はいろいろあるんだから、右の問題。最後は国際司法裁判所で決めればいいんですよ。それぞれの意見があるんだから。いや、俺はそれは全てだと思う。じゃあ茂木さんはいわゆるその地理的視点で日韓関係っていうのをちょっと語りたいってことなんですけど、茂木さんは、怒りを盾に生き抜いてきた国である、ということなんですけども、さっきね橋本さんが、日本が主権を奪ったとおっしゃったんですけども、実はね2000年間主権ないんですよ。2000年間主権ないんです、あの国は。韓国はそう、中国にいつも蹂躙されてるんです、そうだからそこを知らないと日韓関係だけ見て分かんないんですよね。茂木さん、ちょっとそこは事実上の話とちょっとね、いやすいません、ちょっといいですか。政治的な話を分けないと。公的な電波で嘘を言うのはやめた方がいいですよ。高句麗は主権がありました、独立国でした。しかも高句麗は隋と戦争しても、予備校の先生だったらご存知です。いやいや、だから中国の影響あったりそういうネットが考慮でするようなこういう人がね、2000年間主権がなかったんですって言うからダメなんですよ。あったんだから。だからもうちょっとトーンを落ち着いて喋って。腹立つんですよ。いや、小さく言うてんだからトーンを落とせ。優しく言うてくれたらちょっと。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